안녕하세요. 브릭과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만남, 톡톡 인터뷰. 저는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될 과학 커뮤니케이터 울림입니다. 오늘은 김우현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우현님. 네,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고 네. 한비싸에 소개된 연구도 한번 간략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나노생명공학 연구실에서 박사학위를 작년 8월에 받고 지금 현재는 삼성서울병원의 스마트 헬스케어 연구소 의공학 연구센터에서 재직 중에 있는 김우현이라 합니다. 제가 했던 연구는 화학생명공학 전공 기반으로 해서 나노 입자나 구조체를 합성조는 제작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질병을 진단하는 광학 기반의 바이오 플랫폼을 개발하는 게 제 연구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한비싸에 소개된 연구도 그런 관련된 연구일까요? 네, 비슷한 연구고요. 타겟으로 했던 질환은 폐혈증을 선정했고 제가 봤던 바이오마커, 그러니까 그 질병을 진단하기 위한 어떤 물질은 혈액에서 돌아다니는 수용성 단백질을 측정을 했습니다. 오, 바이오 플랫폼이지만 이번 연구는 폐혈증에 특히 특화했다는 얘기군요. 오, 그러면 되게 의공학 관련된 분야라고 크게 통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맞을까요? 네, 의공학 관련 분야라고 볼 수 있고요. 의학 쪽은 좀 강하진 않고 약간 공학에 가까운데 진단을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의공학이 맞죠. 네. 약간 화학공학의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네네. 의공학에서 공학 분야에 포커스를 한 그런 분야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분야를 선택하게 된 혹은 이런 연구 주제를 선택하시게 된 이런 배경이 궁금해요. 제 어렸을 적 꿈은 의사였습니다. 아, 의사였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좀 약간 편찮으셨어요. 특히 이제 심장이 안 좋으셨는데 이제 그런 거를 계기로 이제 흉부외과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현실의 벽에 부딪혔죠. 성적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그냥 제 성적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전공이 뭘까, 좀 더 제가 관심 있어 할 수 있는 전공을 찾다 보니까 이제 화학공학, 생명공학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두 가지를 다 배울 수 있는 과인 화공생명공학과를 선택을 해서 갔고요. 의료, 진단, 의학, 치료와 관련된 제가 전공하게 된 과에서 해갈 수 있는 것을 봤을 때 그런 연구 주제를 선택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흉부외과에 대한 관심을 이어서 학과도 진학하시고 연구 분야까지도 선택하시게 된 거겠네요. 뭐 그렇죠. 폐혈증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하시게 된 또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실은 제가 이 한비싸에 소개된 연구 외에 전에도 한비싸에 한번 소개됐던 연구가 있는데 이제 전립선암을 진단하는 플랫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암에 대한 거를 하다 보니까 암은 이제 얼마든지 이제 저희가 진단을 하고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 무궁무진한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 약간 실용화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마지막 하기위해서는 조금 더 실용성을 증가시키는 연구를 하고 싶었고 즉각적으로 진단을 해내야 되는 질환을 이제 선택하게 되다 보니까 좀 면역 관련된 폐혈증을 좀 보는 게 어떨까. 이 폐혈증이라는 그 특성 자체가 조금 빠른 진단을 요하는 질환이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이 논문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해요. 피겨 A가 이제 모든 연구의 내용을 총망라하는 컨셉추얼 피겨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그림 A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저희가 이런 진단을 하기 위한 바이오 센서를 만들기 위한 나노 구조체를 만드는 부분이고 중간 부분에서는 그런 나노 구조체를 기반으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나노 구조체들을 쉽게 다중으로 검지할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제가 주로 다루고 있는 과학 현상인 표면증강 라만 산란이라는 일명 썰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썰스라는 그 신호를 받는 과정, 그 썰스 신호를 기반으로 이 바이오 마커들의 발현량을 보는 과정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해가지고 이 신호를 기존에는 각각의 매칭되는 신호를 봤다면 이것들이 이제 한 번에 다 원칩에서 나오는 신호를 머신러닝 알고리즘 이용해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증상인 단순 감염, 폐혈증이 없는, 증상이 없는 감염, 그리고 감염 이후에 폐혈증 증상이 보인 분, 그리고 폐혈증 쇼크까지 이 네 가지 군에 대해서 감별 신속 진단을 한 플랫폼을 제가 개발했다는 거를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나노 구조체를 만드신 거고 그 나노 구조체 만든 것들을 레디메이드하게 바로바로 검사할 수 있도록 틀을 3D 프린팅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썰스라는 네. 또 그런 걸 적용하셔서 각 물질별로, 각 마커별로의 피크에 대해서 네, 네. 어떤 식으로 환자별로 양상이 나오나를 그렇죠. 보시고 네. 마지막으로 이걸 각각 보는 게 아니라 네. 한 번에 확 넣어서 결과를 한 번에 얻은 걸 네네. AI로 이제 모델링을 하신 그쵸. 거죠. 그러면 혹시 이런 세부적인 걸 각각 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A에서 앞에 부분에 있는 부분에서는 되게 특이한 구조의 나노 구조체를 만들었어요. 네. 이 나노 구조체 같은 경우는 생긴 게 나노 기둥의 머리 위에 약간 그래놀라들이 모여 있는 듯한 네. 모형의 그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셀스라는 네. 그런 신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나노 갭이 많고 일정하게 있을수록 덴스하게 있을수록 신호가 아주 네. 증폭이 잘 되는 경향을 보여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더 균일하게 있을수록 신호가 균일하게 나오는 그런 특성을 보여서 이제 이런 나노 구조체를 만드는 과정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으로는 그러한 구조체를 이용해 셀스라는 현상을 저희가 보는데요. 그 셀스라는 현상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특정 파장의 빛을 금속 표면에 저희가 원하는 바이오마커 및 네. 표지자가 있는 부분에 네. 조사를 하면 여기 금속에 있는 또는 이 물질에 있는 전자들이 역일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이 에너지 차이가 생겨요. 그런 에너지 차이를 스펙트럼으로 보여주는 게 라만산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에너지를 더 받았냐? 뺏겼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지문같이 바이오마커마다 고유의 그래프 형태가 네네네. 나타난다는 거죠. 네, 여기서는 이제 그 바이오마커 자체를 본 것은 아니고요. 네. 이 바이오마커마다 산란에서의 특정한 파장을 보이는 물질을 각각 달았고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달아서 본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봤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마커들을 이제 네. 알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문헌 조사를 통해서 폐혈증과 관련된 바이오마커 4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크게는 2가지 파트로 나눕니다. 한 파트는 폐혈증 진단에 집중해서 폐혈증이냐 아니냐. 네, 온 목표로 볼 수 있는 그런 바이오마커로서 이제 저희가 문헌 조사를 진행했고, 다른 한 파트로는 이 폐혈증이라는 게 증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상인으로부터 감염된 사람에서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중증도가 진행되는 거에 대한 걸 판별할 수 있는 마커에 대한 문헌 조사를 좀 진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총 4가지 중에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그룹에는 오노프 그룹에는 네, 호중구 표면에서 발현되는 인터루킨 3 수용체 알파사슬로 불리는 CD123이라는 걸 저희가 선택을 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폐혈증이 발병했을 때 백혈구의 일종의 단핵구에서 얘네가 이제 발현이 되는 애들이다 보니까 면역에 필요한 애들입니다. 그렇죠? 네, 면역에 필요한 애들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폐혈증 있는 사람한테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많이 보여요. 오히려 면역 반응이 안 되니까. 다른 파트 중 하나인 이제 그런 어떤 중증도를 보기 위한 바이오마커는 HLA-DR이라고 인간 백혈구 항원인데 백혈구로부터 분비되는 항원입니다. 그래서 이 항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면역이 떨어지면 감소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폐혈증 환자에게 감소를 하겠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 다음으로 저희가 보는 거는 키틴 분해 효소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뭐 박테리아나 균 이런 애들에서 그 세포벽에 있는 키틴 물질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로 일반적으로는 이제 혈구 중에 하나인 대식세포에서 만약에 내가 뭐가 감염이 일어났다 하면은 무조건 분비를 합니다. 얘네를. 있던 없던.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많이 나오겠죠. 이제 이런 2가지 마커를 이용해서 정상인부터 감염, 그다음에 폐혈증 쇼크 간의 중증도를 보기 위한 마커로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HLA-DR이나 키틴 분해 효소 이 2가지는 정상인 온오프를 구별하는 게 아니라 폐혈증의 정도를 볼 수 있는 거죠. 마커였네요. 네네, 중증도를 보는. 그러면 이제 바이오마커 4가지가 다 준비가 되었으니 그럼 그거 가지고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바이오마커를 저희가 이제 만든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셀스 신호에 따른 발현량을 분석해서 이제 실제 임상으로 유효한지를 보기 위한 과정을 진행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CD123과 PDL1 같은 경우에는 각각 4가지 군에 대해서 레이쇼를 분석한 결과 정상인과 그 다음에 폐혈증, 정상인과 폐혈증 쇼크, 정상인과 감염 간의 구분은 가능했습니다. 유의한 차이가 있었나요?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요 3가지 군에 대한 구별은 어려웠었어요. 여기서 문제됐던 건 이 감염과
폐혈증 감염 중에 폐혈증을 진행된 사람이 구분이 안 됐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런 거를 확인했고 저희 시스템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런 단백질들을 보는 연구 기법인 많이들 아시겠지만 엘라이자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똑같이 그 분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진행을 했고 확실히 엘라이자보다는 저희 시스템이 좋은 건 확인했지만 방금 말씀 엘라이자보다 감도가 좋나요? 네네 감도가 좋은 건 확인했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HLDR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CHIT 요 두 가지 마커를 가지고 비교했을 때는 유의미하게 얘네들은 이제 차이가 정상인 감염 그다음에 폐혈증 쇼크가 구분이 됐었지만 여기서 문제됐던 거 뭐냐면 이제 정상인과 감염 사이에 이제 요 구분이 안 되구나. 이것도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그 네 가지를 다 써야지 구분이 갔네요. 그 네 개의 그룹이. 그러니까 네 가지를 다 써야지 구분이 되나 아니면 어떻게 되나 이제 고민이 엄청 빠졌었어요. 원래는 저희가 여기까지를 생각하고 연구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이게 원래 엔드 포인트였군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논문을 정리를 해보자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결론 내기는 좀 아쉬워서 그럼 이제 머신러닝 요새 또 핫하기도 하죠. 이용을 하게 됐어요.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테스트군과 러닝군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명이면 5명에 대한 데이터 수를 확보를 그렇게 학습을 해서 시켜놓고 그래서 뭐 150개, 뭐 200개 정도씩 데이터를 얻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한 거였죠. 그래서 이제 5명은 학습을 5명은 진단에 진짜 그 머신러닝 돌려서 테스트하는 내 결과가 맞나? 맞는 걸 모델링 잘 됐냐? 이런 확인하는 걸 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고요. 특히 F1 스코어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판단하는데 모델링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스코어로서 많이 사용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0.974 정도의 스코어를 보이는 거 봤을 때 전반적으로 다 0.95 이상의 값을 갖잖아요. 0.95 이상이면 잘 모델링 됐다고 그렇다고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림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 학습했던 거에 대한 이런 4가지 바이오마커들의 패턴이 다 다른 걸 볼 수 있고 이 패턴에 맞춰서 저희가 노란색 점이 이제 저희가 미디시로 오거든요. 그 노란색 점들이 그 분포 부분에 잘 맞아떨어지네요. 맞아떨어지게 나와서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정상인, 두 번째는 폐혈증, 세 번째는 폐혈증 쇼크가 맞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만큼 저희 시스템이 되게 정밀하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를 그림 B에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 1년 반 가까이의 시간 동안 에피소드들이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그쵸. 이건 사실 논문에 담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에피소드 이제 브릭을 통해서 약간 보여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은 2년 정도까지 이렇게 오래 걸렸던 이유가 연구 주제를 잡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첫 번째 연구 주제를 잡는데도 좀 시간이 걸렸던 게 기억이 나면서 다행히도 기인을 만난 게 연세대학교 박성호 교수님 연구팀의 이성우 연구원을 만나서 이제 이 친구와 많은 협업과 협동을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간단하게 나노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결국 해답을 찾았네요. 이 친구하고 거의 맨날 막 PT 주고받고 막 맨날 전화통화하고 하면서 너무 생산적인 디스커션이네요. 뭐 물론 비생산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정말 값진 시간들이었네요. 엄청 값졌죠. 저가 좀 개인적인 성향이 좀 강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뭔가 혼자 하는 거 좋아했었는데 이 연구를 계기로 이게 협업이라는 게 정말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구나. 내가 괜히 혼자서 뭔가 발버둥 칠 필요가 없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하나의 사례가 아니지 않을까. 이제는 조금 색깔을 바꿔서 밸런스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2초 안에 대답을 해주실 수 있겠죠? 나는 다시 태어나도 같은 분야를 연구할 것이다. Yes vs No. 하나, 둘, 셋. Yes. 이유는? 저희가 엄밀히 말하면 화공생명공학, 화공생물공학을 전공한 분들은 저도 그거 그렇잖아요. 저희가 커리큘럼을 보면 화공생공이 같이 섞여 있잖아요.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스퍼티가 커리어 패스가 완전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생공을 계속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럴 거면 왜 생명공학과를 가지 왜 화공생명공학과를 갔어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네. 근데 생명공학보다는 좀 더 다이버시티가 좀 많죠. 그리고 조금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화생명은 조금 더 이론 기반의 생명 현상을 본다라면 생명 현상은 그 자체로서의 뭐 생태를 본다라든지 변화 양상을 본다라든지
그런 거에 좀 더 초점이 네. 맞춰 있지 맞아요, 맞아요. 않나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도 좀 가시적으로 바로바로 보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생각이. 네, 저는 아마 똑같은 걸 하지 않을까. 네. 두 번째 밸런스 게임. 네네. 잘하는 거 vs 좋아하는 거. 하나, 둘, 셋. 잘하는 거. 오. 네. 보통 잘하는 걸 하는데 좋아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근데 있죠.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가 보기엔 이렇게 생겼어도 농구를 되게 좋아했고요. 오. 노래 부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오. 그래서 제가 결혼식 때도 제가 축가를 불렀는데 스스로 네. 네, 그거 좋아합니다. 우와. 좋아하는데 네. 그게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농구를 살짝 비교해서 얘기를 하면 네. 저도 농구를 엄청 좋아하고 많이 했는데 네. 이게 한계점이 좀 분명하더라고요. 물론 그거를 뚫고 극복하면 좋은데 네.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게 확실하더라고요. 네. 뭐 농구 선수가 되는 거는 또 다른 그쵸, 문제니까요. 다른 문제니까. 그쵸? 그래서 잘하는 걸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세 번째 밸런스 게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영어 선생님 vs 대학원생. 하나, 둘, 셋. 대학원생. 와. 네. 이것도 좀 근데 특이한 밸런스예요. 네, 그쵸. 왜 이런? 제가 대학을 군대를 안 가고 스트레이트로 졸업을 했어요. 원래는 학부연구생을 했었는데 대학원 진학으로는 연결이 안 됐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 집 자체가 학원을 하거든요. 아, 가업으로. 네, 왜 영어 선생이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수능 영어를 푸는 법을 좀 잘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거를 잘 가르치는 선생을 했었는데 한 2년 정도. 우와. 그때 이제 돈도 많이 벌었죠. 네, 돈도 많이 진짜 벌고 많이 했는데 아까 그 두 번째 밸런스 게임하고 그거는 살짝 위배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 입장에서.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잘하는데 돈도 네, 많이 버는데. 돈도 많이 버는데 뭔가 결여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대학원생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돌아가도. 다음 질문은 이제 꽤 긴 연구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나만의 노하우가 생기셨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좀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랬잖아요. 누가 건들지 않고 제가 스트레스 푸는 데는 제가 혼자 하는 거를 집중해서 하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컴퓨터 게임이라고는 했지만 뭐 혼자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게 운동이어서 참 좋았을 텐데 십자수 아시죠? 십자수요? 진짜 그 한 땀 한 땀. 네네네. 오. 그런 것도 굉장히 했었고 그냥 간단한 거 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스킬? 네네. 아, 방송 만들기. 네, 방석. 그리고 그거 모르시나요? 그 열쇠고리 만드는 거 아시죠? 이렇게 그 엮어가지고. 조그맣게. 네. 네, 그거 알아요. 네. 이렇게 길쭉하게 만드는 네. 거 실, 이거 아마 아크릴 실 써가지고. 저희 연구실 사람들 잘 모를 텐데 혼자 집에서 그런 거 그런 거 진짜요? 만들기도 하고. 나중에 막 나눠주고 아니요. 굿즈, 아니요, 우형 굿즈. 아니요, 저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저희 캠퍼스가 솔직히 문과대 캠퍼스보다는 좀 약간 삭막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애기능이라고 이제 그 언덕 하나가 있는데 거기 가서 잠깐 이제 좀 산책도 하고. 오, 좋다. 되게 건전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그런가요? 게임이 건전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다른 네, 많은 나쁜 게 많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질문은 공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네네. 비전, 포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네. 제가 나노 구조체를 주로 만들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공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쓰임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질병 진단 플랫폼을 많이 만들었던 사람이니까 그런 능력을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이나 이런 데 이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제가 재직 중인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이제 진단키트를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에 대한 미세유치 칩 기반의 기업과 함께 관련된 거를 연구를 진행해서 논문을 작성 중에 있고요. 그리고 설사병이라고 하죠. 네, CDP3라고 해가지고 이제 특정 균이 저희가 감염이 되면 이제 설사 그런 걸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거를 LFA라고 코로나 키트 있죠. 이렇게 면봉 넣어 섞어서 떨구면 쫙 가잖아요. 그 키트가 이제 LFA라는 키트인데 그 플랫폼으로 지금 나노입자와 항체를 이용한 공정을 추가해가지고 개발 제작에 참여를 하고 있고 추후에 이와 관련된 또는 회사들에 들어가서 좀 더 제 경력을 쌓아가고 싶어요. 이런 회사에서의 경험과 이런 임상 현장에서의 경험과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이제 제 회사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먼 미래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네. 말하기 좀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향후 앞으로 하고 싶은 연구에 대한 약간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너무 기대되는데요. 저도 언제나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덧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혹시 어떠셨어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처음에 연락이 왔을 때는 네. 내가 이걸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을 했어요. 네. 이걸 계기로 제가 해보지 않았던 거를 해볼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재밌는 연구도 알게 돼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우연님이라는 한 개인의 연구자의 일생을 이렇게 귀한 얘기를 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의 귀하군요.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네. 저도 너무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네네. 지금까지 톡톡 인터뷰 함께한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울림. 네, 저는 김우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영상 편지로 좀 될까요? 오글거리는 아내한테 영상 편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아내 민지야. 대학원 시절부터 연애하면서 논문 내가 쓰는 때 과정에서 그리고 지금도 이제 내 옆에서 이제 바라봐주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나를 격려해줘서 너무 고마워. 앞으로 인생의 어떤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이야기하고 항상 사랑합니다. 네, 이 마음이 그대로 그 아내분께 전달될 거리라고 믿습니다.